안녕하십니까, 리즈 시절입니다. 오늘은 감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교체가 이번 오프 시즌 때 또 하나의 볼거리예요. 휴스턴의 더스티 베이커 감독 은퇴하고 샌프란시스코로 반멜빈 감독 이미 넘어가 있고요. 페리 프랑코나 감독도 이제 은퇴를 선언하면서 클리블랜드도 감독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렇죠. 뭐 매츠도 이번에 구했고, 그리고 LA 에인절스도 이제 필 레빈 감독이 떠나면서 또 감독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심지어 이제 슬래틱 같은 경우에는 이번 FA 최대어는 카운셀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번에 올해는 이제 감독들의 이동이 굉장히 좀 핫한 이슈입니다. 네, 그 감독 최대여인 크레이 카운셀이 시카고 컵스로 갔어요. 나 이건 놀라워. 계약 규모가 정말 엄청납니다. 4천만 달러다. 네, 5년에 4천만 달러인데 원래 기존이 감독의 최고 연봉이 500만, 600만이잖아. 근데 이거는 800만 달러가 넘어가는 거니까. 애틀랜타의 아지 알비스가 7년에 3,5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선수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는 이제 최고의 감독이 됐죠. 그리고 그쵸. 카운셀은 이제 찾아보니까는 선수 때 최고 연봉이 280만 달러거든요. 카운셀 감독이 매츠와 연결이 계속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턴스 단장 이제 가면서 당연히 매츠로 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떠본 걸 보니까 시카고 컵스였어요. 아무래도 컵스도 올 시즌 포스트 시즌 노려봤지만 로스 감독이 마지막에 뭔가 리더십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 그 점에 있어서 카운셀 감독을 영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촘촘한 야구를 해야 되고 또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의 사정을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감독을 찾았을 텐데, 결국에는 카운셀 감독을 데려오면서 컵스는 내년에는 확실하게 더 도전을 하겠다라는 것을 밝혔고, 카운셀 감독은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미러키를 이제 적으로서 만나야 되는 그러네요. 굉장히 좀 서글픈 상황이 됐어요. 감독에게 5년에 4천만 달러 썼다는 거는 선수들에게 충분히 더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이 정말 뛰어난 명장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카운셀이 이 천장을 뚫을 줄은 몰랐었어. 80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보장이 되는 4천만 달러 규모의 감독이 탄생을 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카운셀이다?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미러키라는 팀 사정상 좀 돈을 많이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팀을 잘 이끌긴 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고, 결국엔 조매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컵스가 뭐 이전처럼 뭐 염소의 저주가 이제 100년 동안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염소의 저주 한번 끊었다고 해서 컵스가 모든 저주가 끝났다, 이제 우리는 강팀의 관여를 들었다, 이건 아니거든. 그쵸. 그러니까 앱스타인 시대가 끝이 나면서 제도 호위의 사장의 시대가 왔는데, 이 시대에서 컵스가 또 한 번의 그런 한경기를 구가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 게 컵스의 과제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선장으로 일단 뭐 카운셀이 왔는데, 카운셀은 어쨌든 매든 감독이 되어야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좋은 감독을 컵스가 데려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다음에 다른 팀 감독을 선임한 걸 보면은 이번에 매츠가 이제 양키스의 벤치 코치죠. 카를로스 멘도사를 감독으로 선임을 했어요. 카운셀이 갈 줄 알았던 그 자리가 이제 멘도사의 자리가 됐죠. 물론 뭐 양측이 어떤 식으로 계약이 틀어졌고 어떻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데, 양키스의 벤치 코치 멘도사가 감독 경험이 전무하잖아요. 그렇죠. 44살밖에 안 됐고. 그런 인물을 감독으로 뒀다는 거는, 이거는 스턴스 사장의 어떤 야구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프론트의 입김이 확실히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멘도사 감독이 감독 경험 없지만은 벤치 코치도 4년 동안 했었고, 지도자로서 코칭 스태프는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감독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 이제 감독을 할 때가 됐다. 캐시먼 단장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그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가 이제 감독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뉴욕 양키스를 떠나서 뉴욕 매치의 감독이 됐습니다. 이게 참 영원한 동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멘도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니쉬를 잘 구사하는 코치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출신이죠. 최근 들어서는 중남미 선수들의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의사소통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강점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쇼월터 감독이 물론 올해 좀 아쉽긴 했지만은 당장 작년만 하더라도 감독상 수상했던 분이고, 그리고 감독 경험을 봤을 때는 진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잖아요. 근데 쇼월터 감독이 항상 팀의 기반은 잘 닦아놓고 떠났을 때 이 팀이 우승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양키스에 떠났는데 양키스 4연패하고 뭐 이랬죠. 그리고 애리조나도 그렇고. 이제 매치가 그러면은 이제 그 노선을 타기를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과연 저는 이 초보 감독인 멘도사가 잘 이끌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저도 매츠에는 브루스 보치나 더스티 베이커나 뭐 이런, 물론 벅시 월터는 실패를 했지만 베테랑 감독, 정말 팀을 휘어잡을 수 있는 감독들이 왔어야 된다라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멘도사 감독이 그거를 잘할 수 있을지는 살짝 저도 의문이 들고요. 최근에 또 이제 반 멜빈 감독이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면서 샌디에이고의 감독 자리도 비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3명으로 압축됐죠, 후보가. 네, 마이크 실트 전 세인트루이스 감독과 함께 플레어티, 라이언 플레어티 코치, LA 에인저스 코치죠. 벤지길이 지금 후보에 있는데 벤지길 같은 경우에는 지난 WBC 때도 나름 지도력을 인정을 받았고요. 네, 팀을 다 이끌었었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렐러 사장의 특성상 본인 사람을 워낙 챙기는 사장이라서 마이크 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가장 유력한 후보죠, 사실은. 살짝 좀 불안감이 듭니다. 왜 불안해요? 근데 실트도 세인트루이스는 잘 이끌었잖아요. 잘 이게 이끌긴 했는데 구단하고의 어떤 불화가 있었죠. 미래의 방향성에서 좀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합의점이 이제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갈라서긴 했지만은 뭐 실트는 세인트루이스 시절 때는 뭐 증명을 한 바가 있고 물론 그게 이제 오래 증명한 건 아니지만 저도 뭐 프렐러 사장의 입맛대로 감독이 선임될 텐데 그거 역시나 좋게 보진 않습니다. 멜빈 감독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갔잖아요. 그렇죠.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샌프란시스코도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딱 책임 전가시키기 좋은 감독을 계속 선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케플러 같은 경우에도 필라델피아에서 잘했다고 볼 수가 없었던 감독인데 이제 케플러를 데리고 와서 샌프란시스코의 시즌이 조금만 이제 틀어지게 되면은 케플러에게 오롯이 다 이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상황이었었고 멜빈 같은 경우에도 샌디에고에서 물론 오클랜드 시절 때는 잘했죠. 좋은 감독이었지만은 이 샌디에고에서는 이 감독으로서의 지도력이 조금 이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감독을 또 샌프란시스코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심지어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을 텐데 올해 이제 샌디에고의 시즌들을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빈 감독을 데리고 왔다는 거는 멜빈에게 뭔가 큰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면서 만약 샌프란시스코가 또 한 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시즌을 보냈을 때는 칼을 빼릴 수 있다. 감독의 칼을 겨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반 멜빈 감독이 오클랜드에서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샌디에고의 슈퍼스타 많은 팀에서는 실패를 했잖아요. 네. 샌프란시스코의 영입 기조가 또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멜빈 감독은 또. 아니 뭐 샌프란시스코가 고향이죠. 아니 근데 이거는 샌디에고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 뭐 프렌 사장하고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즌 후반에 애슬레틱이 보도를 했었는데 프렌 사장이 워낙에 좀 이제 현장 개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멜빈 감독이 좀 많이 불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샌프란시스코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제는 보여줘야 되고 이제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는 분명히 조급함을 내비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잘 융화가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인저스도 앞서 감독을 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디사시나 코치가 네. 지금 가장 유력한 감독 후보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클리블랜드가 스티븐 보트 코치를 이제 감독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제 프랑코나 시대가 11년이 이제 지나갔고 보트 감독이 이제 새롭게 선임이 됐는데 저는 사실 보트는 아직까지 선수로서의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보트가 시애틀에서 이제 했더라고 코치 생활.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1년 만에 코치 생활 끝내고 바로 감독 됐어요 지금. 네, 현지에서는 보트는 이미 선수 시절부터 감독감으로 많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느낌은 지금 해임된 데이빗 로스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는 딱 데이빗 로스 감독처럼 될 것 같은 게 컵스가 이제 2016년 우승하고 성적이 점점 떨어지면서 리빌딩 과정에 들어가면서 로스 감독이 선임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젊은 선수들을 키워내는데 로스 감독이 딱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쓰고 플레이오프를 노릴 때 이제 카운세 감독이 선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2016년에 월드 시리즈 맞대결했던 팀이에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트도 클리브랜드가 이제 젊은 팀으로서 좀 더 성장하는 시기 동안 맡아주고 뭔가 팀이 올라왔을 때 감독이 교체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젊은 선수들하고 또 젊은 감독이 잘 힘을 합쳐가지고 클리브랜드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주길 바란다. 이게 클리브랜드 현지 매체의 바람이더라고요. 감독 얘기를 해봤고요. 뭐 선수들의 이동만큼이나 감독들의 이동도 메이저리그에서는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또 이제 뭐 샌디에고 감독이 누가 될지 또 뭐 베이커 감독의 후임으로는 휴스턴에 누가 올지도 저희가 이제 팔로우를 하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